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울릉도 현지에 와 있어 가지고 조금 차 안이라서 좀 비데오는 조금 끄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58강인데 그 전에서부터 그 2주간 있었던 그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본 강의인 15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정필수 박사님으로부터 좀 축사를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달은 정말 굉장히 분주한 행사도 많고, 봄도 무르익고, 그래서 다들 기분 좋고 좋은 한 달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바다의 날 제정한 지가 지금 이번에 29번째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더 고조되는 것 같지가 않고, 바다날 행사 자체도 지방자치단체급의 그 행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전날 인천에서 있었던 그 함상 토론회는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천여 명이 그 독도함에 타고 그 멋진 바다에 관한 그 세미나도 하고 그 우리 해상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전 국민들이 바다에 관해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이 바다 관련 안보나 바다 관련 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 우리 바다 공부 모임이 그러한 국민들 그 바다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시키는데 한 몫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내고, 아쉬움이 없지 않았던 바다의 날, 바다의 달을 보내고 이제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우리 중공부 시작한 지가 이제 158회인데, 이 158회까지 과정을 잘 이끌어 오신 김희영 교수님, 오늘 울릉도에까지 가셔서 이 바다 공부 모임을 주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그 저희들이 피할 수도 없고 또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대상인 AI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이상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강의를 들을 건데 굉장히 그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AI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주식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엔비디아가 바로 그 AI 그 업체인데, 어느 사이에 AI 업체가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러한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상근 교수의 강의는 여러모로 큰 의의가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2주간 있었던 그 소식 공부는 그 최수원 박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 우리 공부 모임 단톡에 올라온 그 소식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10개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스팽 대표님이 제공해 주신 달리 볼티모어 교각 접촉 사고 관련 자료인데요. 미국 NTSB에서 예비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날 발행한 예비 보고서인데요. 어, 총 이게 이 예비 보고서가 24쪽짜리 보고서인데 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아직 결론을 냈다기보다 뭐 현황 파악을 했을 정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캥 대표님이 또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이 보고서에 보면 내용을 보면은 이 선박에 공급했던 연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 대표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전기 계통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님이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선주 책임 제한 문제, 그다음에 공동 훼손 처리 문제, 뭐 이제 피해자들의 선주 및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 그리고 이제 1차 배상 책임 당사자들의 선주에 대한 어 이게 리콜스 액션 뭐 이런 클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볼티모어 시에서 이 선박 이 교각을 보강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에서도 뭐 이 과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법전 관련 내용도 주셨고,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미국의 선주 책임 제한은 선가주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배가 침몰했을 경우에 잔존 가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선주의 책임은 책임 제한은 영원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김윤배 대장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울릉도 살구바위 이 근처에가 아마 어선이 자초가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울릉도는 특이하게 어선들이 있지만 상가 수리할 수 있는 아마 조선소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들이 수리를 하려면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강원도 인문항으로 가던 중에 아마 살구바위에서 아마 자초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포항 지방 해수청에서 아마 이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다음에 박명규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2027년부터 이제 해운 탄소세가 도입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역이 GDP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환경 ESG 리포트를 기사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겠습니다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2027년에 해운 분야에 이제 탄소세가 도입이 될 예정이고, 이 탄소세는 결국은 이제 IMO가 주축이 돼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IMO에서는 이제 탄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이 중기 결합 조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조치인 연료 표준제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조치인 온실가스 비용 체계,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프라이싱 메커니즘 뭐 이런 걸 이제 이 종합해서 이제 규정한 게 이제 중기 결합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 그 중기 결합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올 연말 2024년 말에 또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채택이 되고 2027년에 국제 기준으로 아마 최종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IMO 회원국은 1톤당 탄소 1톤당 $20, 그래서 $150까지 제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IMO 목표는 뭐 전혀 후퇴할 그런 내용은 없고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 단계에서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화석 연료 대비 90% 이상 감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젠바라는 이 화주 연합체가 있습니다. 이 화주 연합체는 최근에 그 하파그로이드가 이 화주 연합체의 선사로 낙찰이 됐고, 하파그로이드는 2025년부터 2년 동안 젠바 회원사에 화물을 운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8만 2천 톤 정도 건강주관장. 온실가스를 어유, 감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이런 아니고, 내용들이 그8월 유럽 24일 연합에서는 날 이미 올해부터 이제 강연을 해준다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네.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삼해치 우리 손동호 님이 이제 고려대 해상법 주간 브리핑 104호 공유를 해줬고, 내용에는 지금 뭐 해상법 관련 회사 법원 설치 운동 관련 있고, 그다음에 이 부산항이나 인천항이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하는데 이 법률 관계를 좀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모래사장과는 미역과는 얘기, 그다음에 서산항 크루즈에 관한 법률 관계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박명규 교수님이 이제 또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현재 우리 조선소가 이제 이 LNG 선박의 계약이 연기가 돼도 조선업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계약 내용이 이제 계약 종료일이 변경이 2028년까지 연장이 됐고 종료일이 변경이 됐죠. HD 한국 조선해양은 오는 9월까지인데 2028년 11월에서 2029년 3월까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조선소들이 아마 3, 4년치 일감을 다 이미 확보한 상태고, 또 그 조선소 독구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이제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공기 변경은 오히려 조선소한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런 배경에 더 높은 가격으로 아마 조선소들은 선박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49 해전 항로 탐사 관련 출정식 내용인데요. 황상석 관장님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김현민 대표님도 아마 여기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보니까 5월 22일 날 여수항을 출항을 해서 그 출항에 앞서서 아마 이순신 광장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100km 항해를 하고 20일 동안 항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안전항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만 님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준우 교수님이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다. 그래서 이제 이 해양에 대한 DNA가 없는 국가라고 이렇게 평을 하셨고, 지금부터라도 이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좀 깨우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강원 대표님이 제공해 주신 또 이 벌티모어 이 달리오 관련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그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아마 이 미국 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고 조사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이유는 달리오가 2014년에 HD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진수가 됐고 15년에 이 딜리버리가 된 선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를 해서 이게 그 사고 조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승무원 실수로 이제 결론이 나면 HD 현대중공업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달리오는 어, 관련 보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에서는 크게 책임질 일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 관련 이 소식인데요. 박명희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는데 지금 하파고로이드가 그 머스크와 어, 이 새로운 이 해운동맹 이제 제미나이 코퍼레이션을 2025년 2월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아마 저기 핫바그로이드 홈페이지에도 뭐 관련 내용들이 이미 다 올라와 있어서 내용들이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 부산항에는 어, 상당히 피해라기보다 어떤 그 물동량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우선 부산항 물량들이 그 중국 상해나 또는 싱가포르로 갈 수밖에 없는 환적을 해서 아마 그쪽에서 환적해서 그 핫바그로이드 이 제미나이 코퍼레이션의 그 선박들에게 아마 선적이 되면 부산항의 모선 기항이 그만큼 줄어들 거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그 도쿄나 그 고베 일본 메인포트 물량들이 대부분 다 상해에서 환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어, 그 부산항 물동량에 영향이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품 우리 그 재단 이게 해운 선사들이 그 설립한 공익재단 바다의 품에서 부산시에 17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이제 큰 금액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아마 어린이 해양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 동정을 폰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인영 교수님 장녀 결혼식이 지난 19일 날 엘타워에서 열렸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바다 저자와의 대화 발기인 대회가 성료가 되었다는 보고를 김인현 대표께서 운영 대표께서 우리 단톡에도 했고 카페에도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경래 교수님이 신용 위험 관리로 더 똑똑한 무역 거래에 출간이란 신간을 출간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인영 교수님. 예, 혹시 어, 서경원 차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예, 오늘은 앞에 그 최소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시간도 그렇고 이번 주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간 브리핑 간략히 교수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선우 조교 그 주간 브리핑 2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150, 104 후에는 그 회사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해상 사건만 이제 전담하여 처리하는 회사 법원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수요자들이 그 뭐 사건을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가기보다는 외국에 많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이제 회사 전담부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국제거래 전담부, 그다음에 그 회생 절차, 뭐 회생 사건 전담부 이런 것들이 우리 법원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 전담부를 더 많이 활용해서 수요자들의 이제 에게 그 우리나라가 회사 사건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 전담부를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중간 단계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회사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저희 그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장. 예. 예, 그 다음에 서산항에서 출항한 크루즈의 법률 관계입니다. 우리 회원이신 김영성 그 이제 팀장께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루즈가 기항한다 그러면 뭐 부산, 인천, 제주, 포항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조그만 그 단위인 서산에서도 이런 크루즈가 좀 기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크루즈는 우리나라의 그 선주가 운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크루즈가 기항함으로써 여기저기 그 쓰게 되는 그런 그 소비하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도 직접 운송이 되어 가지고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그 서산항에서 출항한 그 크루저 이태리 코스타 크루저로부터 이제 그 항해 용선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법률 그 관계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이 6박 7일간으로 이제 여기에 그 운송인이 되는 것이고요. 선박을 운항은 여전히 코스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객실만 6, 7일 동안만 빌려가지고 이제 운송인으로서 운임을 받고 이제 운송을 여객 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선박 운항은 여전히 코스타가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관광과 같은 경우는 용선료를 지급하고 여객으로부터 이제 운임과 여행 경비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에 서산시가 많이 개입이 됐지만 서산시는 여객의 운송인은 아닌 것이고 이제 크루즈 기항을 유치해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크루즈 저 운송을 그 여기 운송을 어, 이제 그 관광회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펜스타 같은 경우도 이런 항해 용선을 통한 여기 운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저도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